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이제, 몬테디 피에타라고, 예전에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렇게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그 시달리던 그 중세의 가난한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15세기 중엽에 이태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던 유럽 최초의 소액 대출 은행입니다. 예, 몬테디 피에타. 몬테는 산이라는 뜻이고, 피에타는 자비, 그런 뜻이, 자비의 산. 그래가지고, 예, 이런 소액 대출 은행을, 그냥 일반, 경제인이 아니라, 예,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예, 그 스토리를 오늘 지금 작년 EOF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서민들이 담보로 어떤 물건을 갖다 줘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한테. 그러면 매우 저렴한 이자로 이렇게 급전을 빌려주곤 했어요. 안 그러면 고리 대금업자들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삶 전체가 파괴가 되다시피 하죠. 예, 그래서 거기 서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이 나서서 이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예, 그러면서, 마치 이제 당시에 프란치스코에 속한, 예, 이 몬테디 피에타에 참여했던 어느 수사가, 마치 독백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 가난에 대한 그토록 열정적인 사랑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은행들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생겨난 수백 개의 몬테디 피에타 은행,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을 묘사합니다. 이제 기생충처럼 살아가던 고리 대금업자들의 모습, 착취가 있었고 불평등이 있었던 중세 유럽의 서민 사회. 우리는 그런 서민들의 고통과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청빈의 귀부인의 또 다른 얼굴이었죠. 예, 청빈의 귀부인은 영어로 이태리 말로 마돈나 포베르타, 예, 영어에 레이디 파버티 해가지고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이렇게 귀부인처럼 상징화해서, 예, 이렇게 부르곤 했던 그런 하나의 의미이죠. 예, 그가 평생을 이렇게 추구했던, 예, 가난에 대한 열정, 예, 그것을 이제 요약하는 말인데요. 청빈의 귀부인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고리 대금업에 맞서 싸웠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새로운 은행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마치 이제 하나의 나레이션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요. 마치 그 당시에 어떤 도움을 받았던 어떤 정육점 주인이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불이 나서 저희 정육점이 다 타버렸어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급히 알아봐야 했어요. 인근 도시 페루지아 은행에, 아니면 고리대금업자한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의 가난한 이들 사이에 섞여서 부거를 하기 시작했고 거지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거지들을 저희 가게에서 쫓아내곤 했는데 말이죠. 마침내 저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우리 도시를 방문한 프란치스코의 미켈레 수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얼마 안 가서 몬테디 피에타 은행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덕분에 저는 정육점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고 제 아이들과 아내는 어엿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모순되는 두 가지 그런 카테고리의 그런 개념들이죠. 사랑과 은행, 그 다음에 하느님과 돈, 가난한 이들과 대출. 이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양립할 수 있을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제 늑대를 회심하겠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요. 실제 동물 늑대였는지, 아니면 당시에 출몰했던 산적의 별명이 늑대였는데 그 사람을 회개시켰는지, 하여튼 늑대를 회개시켰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늑대를 회심하도록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돈도 방향을 바꾸게, 예, 이제 영어로 이태리 말로 컨베르시오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청빈의 귀부인, 가난의 이상에 대한 열정으로 은행과 돈까지도 자신과 동맹군이 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EOF의 젊은이들이, 예,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현실의 주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탄스럽고도 의미 있는 프란치스코의 스토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가난을
증가시키는 경제 앞에서 우리는 가난을 감소시키는 대안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 노력한 한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EOF의 여러 그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로서 파머 프란치스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농장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남미의 쿠바와 브라질 아마존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농장 지역 네트워크를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많이들과 이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서로 다리를 놓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고 각자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이런 농업 공동체들이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금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깨닫기 위해서 각각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EOF 빌리지, 농업 관련된 빌리지죠. 해당 농업 공동체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바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렐리아 메르넬이고 쿠바의 산티아고 지방에 있는 엘 카네이 공동체에 속한 부부입니다. 농업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자연 주스와 식초,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업 기업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본당과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이 농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당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이분들의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죠. 또 다른 농업 생산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라이드 프리토 프랑코, 록세나 히메네스 세볼리에르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그 습득한 그런 기술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 지식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농업 관련 지식들을. 그래서 또 이런 교육과 양성에 관한 그런 자신들의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OF 빌리지에 속한 세계 각지의 다른 많은 멤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EOF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에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와 아이디어,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도 청해서 브라질, 아마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쿠바의 해당 농업기업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지역 농업 공동체에서 원활한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조력자들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지역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EOF 빌리지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한 사례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이상의 것이고 공동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농업 공동체에서 프란시스코 경제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 EOF가 이제 말미에 다다르는데요. 예, EOF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제2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옆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멕시코의 화가죠. 화가 젊은이 잉그리드 마셀루아였는데 이제 거의 이 대회가 이제 마무리돼갈 무렵에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예. 그 뒤에 보이는 큰 건물들이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이래요. 예. 그래서 세계의 그 부의 상징인 자본주의의 그 심장부에 있는 건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렸고, 그 위에 있는 태양과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거를 이제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고, 예, 그 가운데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예, 그 거리를 월스트리트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고 그 뒤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랍니다. 이 교황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뒤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이 제 두 번째 대회에 격려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실 때이고 거기 교황님을 기다리는 젊은이들, 예, 무대에서 진행했던 젊은이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애정어린 인사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이기긴 하지만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으니까요. 두 번째 EOF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제의 새로운 영혼을 주려는 이 소명을 위해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깊은 불평등의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증폭되게 했다는 거죠. 불평등이 더 증폭되게, 코로나 때문에 더 증폭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공동체가 실업과 빈곤, 불평등과 배고픔,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현상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자기들만의 현실 속에 남아 문을 닫아걸고 있고자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고통들은 불균형한 방식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와 인류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실패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협업과 전 세계적인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잊어버립니다. 자연과 우리 사이에 책임감이 있는 상호성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지구는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지구의 여러 지화들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핵심 요소이고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제, 병든 경제는 우리가 피조물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또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억측에서 모든 이런 잘못된 경제가 비롯됩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상호성의 관계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피조물들이 모든 이에게 선사하는 재화들을 수호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재화들을 골고루 배분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공동의 고통, 공동의 악이죠. 여기에 함께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인류에게 코로나가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새롭게 느끼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그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공유제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에 달려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다시 생성해서 보다 정의로운 경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보다 연대적인 경제, 보다 공통의 경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은 보다 순환적인 생산 과정과 또 재화를 판매하고 배분하는 보다 공정한 방식, 보다 책임감이 있는 소비 행위, 그리고 지구와 상호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존중하는 그런 양성 경제교육. 그래서 이러한 경제교육을 받은 새 세대의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EOF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다른 여러 그룹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힘기울여서 동일한 목적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경제에 대한 이 새로운 시선, 이 새로운 사례를 여러분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험한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현명한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급성에 비추어 여러분의 창의성과 여러분의 탄력성은 하나의 크나큰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보다 연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하나의 새로운 경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려면 이런 경제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형제의 가치관과 연대의 가치관, 지구를 돌보는 가치관, 공동선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조직 구조들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기아 현상과 영양실조,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배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들에 맞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크게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새로운 세계를 고안해낼 영감과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중심에 형제가 다시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필요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인도를 받으십시오. 복음이야말로 마치 용수철과 같이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역사 상태였고 역사 안에 있는 그 많은 상처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부활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젊은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민감히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데 투신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그 미래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여러분들과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은행에서, 시장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인들을 오늘날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에 보면은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상인들이 있다고. 바로 EOC와 EOF의 상인들이겠죠. 그런 새로운 상인들의 증거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들의 친구들이자 그분의 나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동맹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꿈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꿈들을 통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언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세상과 교회와 다른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또 다른 현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용기를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젊은이들이 냅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앞으로 저희도 나아가겠습니다. EOF에는 더 이야기할 많은 스토리들과 프로젝트들, 활동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다시 생성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경제의 건설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우리의 도시로 돌아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경제에는 영혼이 있다고요.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지극히 숭고한 가난 자매라고 부르죠. Sister Poverty에 대한 그의 열정에 따라서 우리의 도시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아시시에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